아, 예. 제가 아직 기계가 서툴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뉴트리라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야? 네. 먼저 혹시 이거 문명 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생각이 돼서 제 소개를 먼저 살짝쿵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 학교 어딘지 아시나요? 저는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려대학교라고 하고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대학원생으로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곧 석사 논문을 쓸 예정이고요. 쓰고 있고요. 고구려의 술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처음에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중국에 이제 고구려 땅 가서 직접 찍은 촬영한 사진인데 이런 거 뭐 무덤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거 뭐 유명하죠. 장수왕릉이죠. 장군총 이런 거를 공부를 했고 저 깨알 저희 선생님 계십니다. 이런 거 기대 감사합니다. 술을 좋아하니까 술 논문을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죠? 이렇게 또 저희 대학원생들 팀들끼리 같이 고려사 팀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저 중절모 쓰신 선생님 좌측에 제가 서 있는데 이날 술을 잔뜩 먹고 가가지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게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저거 사진 촬영 찍자마자 제가 뒤로 개원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대학원생이 그것도 한국사를 하는 대학원생이 뉴트리라이트 생뚱맞게 이걸 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가장 큰 계기죠. 대학원 저희 또 특히 한국사과에서 다니면서 진학을 하고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사실 좀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막막하게 됐고 이걸로 취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바늘구멍이라고 하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을 저희 배순철 스폰서님께서 알려주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알려주셨고 해서 알아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처음에 좀 어영부영했던 것 같아요. 미팅만 이게 잠깐 참석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좀 자각을 했죠. 이건 아니겠다. 그럼 뭐부터 할까? 제가 카탈로그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뉴트리라이트였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과학 시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뉴트리라이트부터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뒤에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뭐 용어도 생소하고 해가지고 그럼 뉴트리라이트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사실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첫 번째 저는 이제 광신도적인 마인드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엄마에 해당되는데요. 저희 어마마마 저희 백운숙 스폰서님께서 야 정우가 아세로라씨 좋아 먹어봐. 그래 알아들었어요. 좋은 거 알죠. 당연히 비타민C 누가 싫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럼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아?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뭐 대답이 와야 제가 먹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팔을 움직여가면서 비타민C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확인을 안 시켜주냔 말이죠. 제 열량을 소면해서 먹는데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믿어. 뭐뭐라 카더라. 이 좋대. 이런 말은 전 도저히 신뢰가 안 됐어요.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비단 뉴트리라이트뿐이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약간 좀 성경으로 치면은 예수님 그 허리춤에 손가락 집어넣은 도마 같은 성격이었어요. 토마스. 이렇게 좀 집어 넣어봐야 제가 속이 풀리더라고요. 뉴트리라이트 외에도 좋은 제품들은 사실 시중에 많아요. 제가 또 이거 준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삐까삐까까지도 아니지만 당연히 다들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비교해보면 괜찮은 제품들도 시중에 많아요. 그런 거 먹으면 되지 왜 굳이 뉴트리라이트냐면 또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월등하다는 것이 뉴트리라이트가 진짜 지상 최고다라는 것이 저한테 확인이 필요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남들에게 알려주자 라고 마인드를 잡고 공부를 했고 기왕 시작할 거면 단순히 제가 또 엉덩이 붙이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엉덩이 붙여가지고 길게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대학원 갔겠죠. 그래가지고 기왕 할 거 제대로 때려보자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고요. 이게 또 진짜 좀 재밌는 게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 또 하게 돼요. 이 마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마성의 매력이 있어. 여러분들도 아마 제 말을 듣고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이게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지금도 또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 나갈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아티스트리까지도 가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제가 공부를 했을까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이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카탈로그.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카탈로그하고 제가 이거 뭐야 그 AP를 가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네이처라고 이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을 하나 소개시켜주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소개시켜주는 사실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되게 기본적인 설명만 있잖아요. 이게 어떻다 이게 어떻다 심지어 성분도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몇 퍼센트 들어가 있다 뭐 일정 권장량 몇 퍼센트 들어가 있다 이런 설명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니까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비타민 C의 효능, 비타민 B의 효능, 비타민 D의 효능 이런 게 구구절절히 설명이 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권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로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나 뭐 제품 하나 했겠죠. 그러면 이게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식품안전나라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아세로라시다라 그러면 그 성분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제품별로 다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일련 번호를 검색하면 이게 언제 수입이 됐고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 검색을 하는 겁니다. 단 이뮤니티는 국산이기 때문에 국산에서 검색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제품군들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수입품 항목에서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리고 특허청. 왜 뭐 아티스트들이 있고 여러 제품들 중에 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우리 유달리 많잖아요. 그런 거 국내 특허 검색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특허 번호 카탈로그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특허 번호 검색만 누르시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 해외 특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 특허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련 번호 체크를 하시면 아니면은 뭐 특허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검색해 보시면 딱 우리한테 어디다 특허가 나옵니다. 이걸로 통해서 저는 WS 특허를 확인했어요. 정보기관이 인정한 성분 분석표를 확인해보고 국내 특허 혹은 해외 특허를 확인한다. 자, 오케이. 이제 성분도 알았고 뭐 다 알았고 다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진짜 좋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국내 3위 도서관이에요. 3위 도서관. 자랑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3위 도서관이라서 없는 게 없어요. 책이. 여기서 한번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빌려보는 겁니다. 빌려보고 또 이 리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대학생분들 계실지도 있는데 아실 거예요. 이게 일종의 논문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리스를 통해서 각종 논문 사이트에 있는 논문들을 검색만 하면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도 혹시 대학생 자녀분들 가지고 계신 대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리스 한번 물어보세요. 각 학교별로 아마 연계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없으시다고 하신다면 이 리스에 로그인 직접 하셔서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꼭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관련 전문 서적과 논문을 확인해보고 그 논문을 통해 해당 영양소의 연구 트렌드를 분석한다. 특히 논문을 검색해보면 그 연구 트렌드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따가도 공부하겠지만 비타민 D에 대해서 본다 하면 비타민 D를 딱 검색하면은 이 비타민 D와 어떤 게 연계돼가지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구나라는 게 딱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연구 실적들이 쪼르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구나. 특히 전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공부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진짜 이 논문으로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 연구 트렌드가 확 보여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 끝났다. 이 작업도 끝났으면 저는 이제 유튜브 중에서도 우회원 TV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제 눈높이로 하면은 막 진짜 이분이 논문까지 확인하시고 연구 특허 이런 거 다 확인하신 다음에 유튜브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 이 유튜브 채널로 항상 제가 공부한 걸 다시 확인하고 그날의 공부를 정리를 합니다. 이 유튜브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해요. 그러고 이제 하루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동을 하면서 제품 섭취하는 게 최종 마무리겠죠. 좀 눈물 흘리기 직전에. 예. 예, 지금 안타깝게도 유튜브 채널이 지금 우회원 TV가 좀 끊겨가지고 이분이 무슨 일이 있으신지 상황 설명도 안 해주시고 다 영상을 내려버리시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좀 아무래도 이런 말이 되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알아보기 전에 당연히 뉴트리라이트부터 알아봐야겠죠?
짤막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 농부 아저씨 위에 신스 1934라고 써있죠. 정말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필이 빡 오실 겁니다. 과학의 이상적인 만남으로 탄생한 세계적인 브랜드다.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과학 그 자체입니다. 과학 그 자체예요. 과학 그 자체. 결정체. 이제 이거는 뉴트리라이트를 설명하는 유로모니터 자료입니다. 유로모니터 자료 아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 보셨겠지만 유로모니터가 뭐냐라고 설명했을 때 전 세계적인 시장 조사 회사입니다. 즉 소비재나 서비스 경제지표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시장 분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기업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좀 해보면 뉴트리라이트는 세계 1위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를 위치해 있고요. 뉴트리라이트는 자체 인증 유기농 농장에서 자체 인증입니다. 유기농 농장에서 식물을 재배, 수확 및 가공하는 유일한 글로벌 비타민 및 식이 보충제 브랜드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5가지 식물 영양소를 함유한 세계 1위의 멀티비타민 제품이다라는 점 더블엑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을 유로모니터에서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1위라고. 세계 1위 빵빵빵.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뉴트리라이트에서 관리하는 농장들인데요. 유기농 농장 아까 말했던. 먼저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워싱턴에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농장 하나, 트라운레이크 농장, 멕시코의 엘파타칼 농장이랑 브라질의 우바자라 농장, 그리고 중국의 우시 보테니컬 센터 이렇게 4가지의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중국의 유기농 보테니컬 센터 올라갈 때 기사인데요. 안리在中国 장수청 젠시 지우 연구中心 해가지고 기사가 떴어요. 여기 보시면 아메 이 중국 강서성에서 식물연구센터를 짓는다라고 적혀 있고 공업도시 우시의 연구소 건설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게 지어지기 전이니까 예정이라고 한 거예요. 아메이는 이번 신설 연구소가 중국의 전통 중의학 이론을 종합해 순수 자연 제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 강조했다라고 했고요. 34헥타르 규모의 신설 연구소는 최첨단 설비를 도입, 온실 재배 공간을 조성하고 토양의 양분과 식물의 생장, 각종 천연 성분 추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겠죠. 아메이 그룹은 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을 위해 3년간의 연구와 실사를 거쳤다. 무슨 연구소 건립을 위해 3년간 연구랑 실사를 합니까? 제가 다녔던 한국사 연구소는요,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뚝딱 했지. 중국의 연구소는 미국, 멕시코, 브라질이 모여 현재 첨단기술 연구소 어깨를 나란히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고요. 또 아메이 그룹은 앞으로 아메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여기서 아메이는 이제 중국 아메이를 말합니다. 안리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 원료는 중국 현지에서 재배되는 식물을 사용해서 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즉 현지 조달을 통해서 중국 국민의 안전을 또 생각을 해주는 중국 안리였습니다. 아메이였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설명했던 그 농장들이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못 찾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구글어스랑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두 지도를 통해서 제가 이 위치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뉴트리라이트 트라운레이크 농장 전경입니다. 여기 위에 여러분 그 사진 기억하시나요? 그 위에 이쁜 무슨 후지산 같이 생긴 큰 산? 설산? 그게 여기 이 산이에요. 이 산. 전경 이 산. 그리고 제 A 표시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그 뭐 허브라든지 이런 걸 재배하고 있는 농장 현장이고요. 되게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축척을 보십시오. 20km입니다. 이거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이 전경 한 지름이 한 1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확대까지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확대 전경이에요. 이렇게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거 진짜 넓어요. 이게 여러분들 직접 보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넓습니다.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이곳은 멕시코 엘페타칼 농장입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좀 확대를 해서 그렇지 사실 전경을 보면 정말 넓습니다. 엘페타칼 농장도 엄청 넓어요. 뭔가 되게 황무지 같지만 안에 되게 양이 많습니다. 뭐가. 그리고 이곳이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 전경입니다. 제가 확인했던 농장 중에 가장 넓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메인 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농장만 이제 제가 따로 사진 촬영을 한 건데 보시면은 뭐 너무 넓어서 이건 다 사진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자주 먹는 라세로라 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재배가 돼서 저희한테 식탁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이도 지도에서 찾은 이제 중국 우시에 있는 보테니컬 센터입니다. 여러분, 이 주위 풍경이 푸릇푸릇한 거 보이시나요? 푸릇푸릇한 거 보이시나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저는 땅을 푸릇푸릇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제가요, 군대도 지피를 갔다 왔기 때문에 북한도 봤고 베트남도 여러 번 가봐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 주위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 다 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푸릇한 현장은 진짜 여기가 우일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제가 자주 갔다 왔거든요. 그 공부하고 있는 그 학문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 쪽은 참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위해서 아까 3년간 또 뭐 했다고 하니까요.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뭔가 되게 깔끔한 연구시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한의학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X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합 비타민을 우리가 굳이 왜 먹어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미 2008년도에 하버드대에서 매일 종합 비타민들을 섭취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토양의 산성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땅 속에 미네랄이 감소하고 있고 화학 퇴비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휴경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식품의 영양소가 2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특히 귤 같은 경우는 진짜 예전에 50년 전에 비해서 20분의 1의 비타민C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귤을 먹어도 이제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거예요. 비타민C 섭취가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조식 결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2008년도부터 18년 사이에 8.9%의 세계 인구가 조식을 안 먹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식습관이 서구화가 됐죠. 많이 서구화가 됐죠. 탄수화물 섭취가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 단백질, 지방 섭취는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종합 비타민제나 이런 것들을 따라줘야 같이 식사랑 같이 해줘야 원활한 영양 균형 밸런스라고 하죠. 영양 밸런스를 할 수가 있다,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XX를 추천하는 건데 보시면 14가지의 비타민, 10가지의 미네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9가지의 파이토뉴트리언트입니다. 이거는 지구상의 XX가 유일합니다. 좀 이따 또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뉴라 XX라고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철, 구리가 좀 떨어졌고요. 전보다. 망간, 엽산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과 DE가 추가 함량이 됐고요. 몰디브덴이라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한국인들의 식습관이 너무나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XX 제품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연구가 되고 변형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조사해가지고 너네 바뀌었으니까 우리 제품 바꿔줄게 해주는 기업이 광채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뉴트라이트. 자, 여기 제가 광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유재석 씨가 열심히 TV에서 광고하시는 그 종합 비타민제의 성분표와 광고를 좀 뽑아왔는데요. 원료명 보시면 뭐가 어렵죠? 뭐가 어려운데 사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 키우시는 분들 이거 팜유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팜유 이거 완전 포화 지방산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뭘 채취하시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비타민 A를 여기서 뽑아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단적으로 비타민 A만 뽑아서 보여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 다른 성분표 보시면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이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자랑한다고 지금 원료명이랑 다 써놓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비타민 13종. 아까 저희는 14종이었죠. 왜 13종이냐면 사실 비타민 종류는 함량된 종류는 똑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13종 플러스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진짜 원재료에서 뽑아내야지만이 베타카로틴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원재료 추출하지 않으니까 베타카로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종이에요. 14종을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한 겁니다. 뉴트라이트가. 이런 사실 이것도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 불가죠. 자, 요거는 제가 실제로 이 유재석 씨가 광고하는 종합 비타민의 공장 전경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 공장이 영국에 있는 공장인데요. 이게 기업 말해도 되나요? DSM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게 뭔가 친환경적인 것 같이 광고를 해놨죠. 근데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보이잖아요? 여기 화학공장이에요. 화학공장.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아마 사장님이 야, 다 꺼. 불 꺼 해놓고 아마 사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불 나고 있어요.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 어떻게 공장에서 만드는
비타민제를 섭취를 하십니까? 당연히 농장에서 먹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당연지수 아닐까요? 저희 몸을 생각하신다면. 그죠? 역시 저도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이거는 저희 WX의 성분표입니다. 보실까요, 같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빨간 네모표를 딱 해놓은 부분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19가지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그 설명의 함유된 부분. 보시면 다 뭐 추출물이에요. 강황 추출물, 뭐 스위트 오렌지, 자몽, 만다린 오렌지 귤이에요, 귤. 만다린 오렌지, 레몬 복합 추출물, 파슬리, 시금치, 알팔파, 뭐 이런 뭐요. 물냉이, 토마토, 이렇게 다 들어있죠. 다 추출. 실제로 그 물건들이 식물들이 들어간 거예요, 채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농축시켜서, 농축시켜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 유래석 종합 비타민은 이런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유재석 씨. 광고 잘못 골랐어요. 이게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뭐 전반적인 설명이랄까요? 딱 요약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구글에서 뒤지다가 이걸 딱 뽑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섭취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 종합 비타민으로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이름도 어려운 이 친구들을 저희가 종합 비타민을 먹음으로써 WX를 섭취함으로써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안토시아닌하고 이 보라색 부분 있죠.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정상 섭취를 하는 사람이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내 한국인들 중에. 얼마나 한국인들이 지금 저조한 보라색 과일 섭취율을 보이고 있는지 이 말만 들어도 딱 와 닿으실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리스라고 하는 데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 파이토케미칼이 얼마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건이 걸렸어요. 자, 이거는 영어죠. 파이토케미칼은 영어인데 202건이 걸린 거예요. 자, 이거를 한국어로 식물 영양소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총 2003건이. 이것만 보셔도 얼마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제 비타민은 대부분 연구됐어요. 뭐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비타민은 진짜 완전 거의 연구가 많이 진척이 돼 있어요. 근데 파이토케미컬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정말 미개척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건 다들 알아요. 누구들 아는데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걸 저희 뉴트리라이트는 하고 있고 실제로 제품에 이걸 접목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QRT 블렌드라고 아까 이게 미국 특허, WX 특허를 낸 건데 보유한 1000여 개의 식물 라이브러리 리서치를 통한 최적의 블렌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2만여 번의 테스트를 거쳤다. 이 QRT 블렌드가 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은 QRT 블렌드고요. 이거는 이제 관련 논문입니다. 뉴트리언트지에 올라간 이제 2대 강승희 씨인가요? 그분이 올린 논문인데 이걸 제가 읽어봤거든요.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인체 적용 실험을 한 경우는 있지만 이 완제품, WX 자체 완제품을 가지고 인체 적용 실험을 하고 인정을 받은 비타민제는 전 세계에서 WX가 유일합니다.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항산화를 표방하는 제품은 시중에 넘칩니다. 차고 넘치지만 과학적으로 임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임상 실험은 진짜 사람한테 한 실험입니다. 임상 실험을 거쳐서 입증된 제품 또한 WX가 유일합니다. 이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논문입니다. 논문. 이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올챙이가 생긴 거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논문 읽어봐도 이게 DNA를 확대 촬영한 거라고 하네요. 혹시 논문을 보신 분 있으시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활성산소 감소 및 DNA 복구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측, 그러니까 옆에 좌측 있죠. 플라시보 측 꼬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DNA가 손상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DNA가 손상이 될수록 사람이 DNA가 손상이 될수록 이 꼬리가 축 늘어진다고 합니다. 올챙이처럼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PMP 측, 그러니까 WX를 실질적으로 섭취한 측은 꼬리가 없고 복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꼬리가 없고 이게 꼬리가 없다는 건 점점 DNA가 복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밝아져 있죠. 반짝반짝. 이게 DNA 복구라는 표현이 정말 이 제약회사에서 예민한 문제라고 합니다. 영양학 쪽에서도. 어떠한 제품에서도 이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DNA 복구라는 표현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근데 WX는 실제 임상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 제품은 DNA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당당히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저는 이 WX 제품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반짝반짝. 영양소의 균형, 그리고 풍부한 식물 영양소,
자연을 담은 농법의 원료, 엄격한 품질과 아까 2만 번 테스트 거쳤고 우리 식탁에 또 올려면 또 테스트를 또 거쳐야 돼요. 그리고 과학적인 검증이 따라온다. 이 과학적인 논문 제가 여러분 논문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감동입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다 거친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제품을 여러분들은 드시고 계신 겁니다. 다음 또 감동하십시오. 아세로라시 비타민. 야 이것도 미쳤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심금을. 비타민 C는 같다. 뉴트리라이트는 다르다. 찌긴다 찌개. 비타민 C. 비타민의 임금님이라고 합니다. 대왕. 항산화 작용을 역할을 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이거 제가 일단 설명할게요. 그림이 너무 어렵죠? 이거 제가 그냥 뭐 있어 보이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피로회복과 해독작용, 그리고 철분 흡수, 혈관 건강 유지, 뭐 콜라겐, 이거 입이 아파요. 비타민 C 그냥 하는 일 많아요. 단백질과 이거 제가 아까 카톡으로 설명드린 건데, 단백질과 비타민 C가 결합을 해서 콜라겐이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콜라겐만 먹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비타민 C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노화 억제, 피부 미용. 당연히 피부 미용 좋은 거죠. 위에 보시면 콜라겐 있으니까. 면역력 증가 뭐 있겠죠. 이 중에 활성산소 제거를 이제 보시면 여기 분자표인데요. 너무 어렵죠. 자,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분자구조 공부하신 분이 있으시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서 분자구조가 완벽하게 안정화가 되려면 총 4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4가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4가지. 근데 활성산소는 요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뿅뿅뿅뿅. 거기에 이 비타민 C가 쏙 들어가 줍니다. 활성산소에 쏙 들어가서 4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활성산소 다 없애면 안 됩니다.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체내에 무조건 조금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백혈구랑 같이 이제 면역 활동을 한다고 해요. 우리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피하급을 못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활성산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피하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활성산소가 적으면 적어도 아군은 공격을 안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적당량만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활성산소 농도의 세포 변화입니다. 출처는 우회원 팁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회원 리더님. 저금, 정체기, 성장 증식 중지, 세포 사멸, 괴사라고 해가지고 활성산소가 많으면 우리 몸이 이제 산화가 되는 거예요. 뭐 철도 여러분 산화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산화철 보면 완전히 막 박물관 가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찌끌찌끌 해가지고 완전히 포화된 상태, 활성산소 포화된 상태면 암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고 심장은 찌라면 이렇게 저희 몸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줄여야겠죠. 비타민 C를 당연히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과연 얼마나 먹는 게 좋냐? 막 저희 어머니는 막 입으로 때려 넣던데 사실은 권장 용량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60mg을 권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는 100mg을 권장하는데 이거는 진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살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그 건강 유지 용량은 1회당 500에서 1500mg이라고 합니다. 라이언스 폴링 연구소에서는 2000mg 이하라고 했고요. 라이언스 폴링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단독으로 연구한 연구소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감기에는 비타민 C를 섭취하라는 인식을 만들어낸 연구소가 바로 여기라고 해요. 이 라이언스 폴링 연구소에서 2000mg 이하를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그 비타민 의학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6000mg 이상을 먹으라고 하네요. 근데 저희는 이 6000mg 이상 먹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출처 우연 팁인데요. 보시면은 비타민 C 농도가 5시간 이후 섭취 이후 5시간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많이 때려 넣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시간당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6시간 주기별로 하나씩 한 번씩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그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때려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체내가 소화할 수 있는 비타민 C 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농도 초과하면 다 오줌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량 먹되 그게 유지되게끔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꾸준히. 그럼 이제 천연대 합성 골라봅시다. 우리. 저희 제품은 당연히 천연이죠. 그럼 합성 제품은? 이게 한동안은 석유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현재는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사용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유재석 씨 광고하는 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성분 분석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쪽 회사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였어요. 그쪽 회사는 옥수수를 사용합니다. 옥수수를 사용해서 그 과정에서 아세톤을 통해서 추출을 해요. 비타민 C를. 이 아세톤 이거를 그 제품 먹으면 이 아세톤을 그대로 섭취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이제 아세톤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거 드신 분 계세요? 드시는 분? 그걸 누가 먹습니까? 제가 알기로 알코올은 술밖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세톤은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비타민제에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의 분자 구조인데 우측이 이제 합성 비타민이잖아요. 분자 구조 보시면 이걸 이제 비타민 C를 굳히기 위해서 얘들 각종 이상한 곳에 다 따로따로 추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어붙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어붙이려면은 당연히 풀이 필요하죠. 풀 본드. 그 응고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응고제를 또 이런 합성 향료나 착색료 이런 것도 써가지고 그 이어붙이고 응고제도 사용하고 이런 제품을 저희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먹고 있었던 거고요. 돈을 주고 돈까지 주고 반짝반짝. 네. 자,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흡수율입니다. 이거 SBS 뭐 다큐멘터리에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다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거예요. 보시면 비타민 C 부분 보이세요? 나머지도 보시면 좋겠지만 비타민 C 저희는 지금 비타민 C 하고 있으니까 1.75배예요. 1.75배. 천연 비타민이 1.75배. 저희 제품 천연 비타민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당연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 예? 천연 비타민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 원료명 보시면 이제 좌측에 나오는 것이 이제 블루베리 농축분말에 써 있는 것이 이제 천연 비타민의 경우는 이렇게 아까 저희 WS 보셨잖아요. 그렇게 천연 비타민은 무조건 그 과일명, 채소명을 써놓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합성 비타민의 경우는 그걸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합성 원료명으로만 써 있게 돼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 있잖아요. 저희가 읽을 수도 없는 말들. 그런 말들로 써 있어요. 저희 아세로라 씨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세로라 농축물, 혼합물, 굴껍질 분말 혼합물, 과일 건조 혼합물 해가지고 건조 자몽, 건조 만다리 오렌지, 건조 레몬 막 들어가 있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식품 안전 거기서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건조 자몽 들어가 있죠. 중간중간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데 천연 성분이 1%만 들어가도 천연 비타민제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정말 안봉 있는 소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만 들어가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제가 아베이에서 소개하는 아세로라 C 제품의 광고 영상인데요. 보시면 저희 묘목은 정말 엄선 해가지고 아세로라 체리 묘목을 구합니다. 그래서 엄선된 5가지 품종의 묘목에서 이제 아세로라 체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브리딩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바자라 농장에서 브라질에 있는 2년의 적응 기간을 견뎌내야지만이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이 2년의 적응이 굉장히 극한 지역이라고요. 여기가 그거를 통과를 해야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세로라 체리가 이렇게 초록색일 때 파란색일 때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당도는 가장 낮고 이때 비타민 C를 추출을 해내야지 가장 고량의 비타민 C를 저희가 먹을 수 있다는 점, 그걸 저희는 하고 있다는 점 중요합니다. 그리고 500회의 품질 관리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는 점 정리하겠습니다. 왜 아세로라 C인가? 한정의 200mg의 비타민 C 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사 천연 비타민 C 함량에 비해서 압도적인 양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100에서 150mg 사이입니다. 천연 비타민 말이에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공정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가 5년간 엄선된 5가지 품종 선별, 일명 칼렌보고 품종을 통해서 아세로라 체리를 엄선하고 있습니다. 묘목 1년 반, 극한 지역 2년을 성장을 해야지 체리 생산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푸릇푸릇할 때 수확을 합니다. 이때 당분이 최하고 비타민C는 함량이 최상입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약 500회에 달하는 품질 관리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같습니다.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다릅니다. 오케이. 방금 좀 괜찮은 것 같아. 뉴트리라이트 비타민 D입니다. 아, 제가 또 이 비타민 D 공부하면서 또 소름이 돋았거든요. 자, 이건 제가 찾은 논문이에요. 비타민 D에 대한 최신 지견 해가지고 비타민 D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종류들 중에서도 비타민 D가 최근에 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면역 비타민으로 요즘에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한국인의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비타민 D 부족으로 이미 일찍부터 이 학계에서는 비타민 D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좀 더 연구가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다시 재조명되고 있고요.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90%에 달하는 인구가 이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저희가 1위 부족한 나라라고 합니다.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3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네? 뭐라고 하셨는데? 얼굴에 뭐가 많이 묻었대. 뭐가 뭐?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3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이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3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햇빛을 많이 쐬시는 분 있나요? 지금 뭐 겨울에 다 꽁꽁 싸매고도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왜 중동에 이슬람교 믿으시는 여성분들 김밥 마냥 다 둘러 싸매고 있잖아요. 그분들보다도 저희가 비타민 D 섭취량이 적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비타민 D가 이제 세포 쪽으로 가면 암 발생을 억제한다고 하고 세포 공급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비타민 D가 간이나 신장 쪽으로 가면 혈압을 조절해주고 혈당 조절해주고 칼슘 흡수를 효과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면역 비타민이니까 연구가 되고 있겠죠? 항암 비타민이니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이 친구가요. 뭐 이따 칼맥디도 설명드리겠지만 칼슘과 마그네슘과 만나면 칼슘,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만나면 얘네가 도원결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효과를 냅니다. 도원결을 해요. 유비관우 장비예요. 이 셋이 같이 다녀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 해준다는 거.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끼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다. 근데 너무 또 많으면 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적당량. 아까 위에 또 말하는 이제 100 마이크로그램 이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단위로 말하면 1000 IU다라는 점. 1000 IU. 아, 그게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인가? 1000 IU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식약처에서 고시 2015년 12월 22일 날 식품에 대한 고시를 내린 거예요. 고시. 그 중에서도 국민에게 딱 말을 해준 게 있는데 바로 비타민 D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5년도에는 기준치가 5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5마이크로그램. 한 명당 5마이크로그램의 섭취량을 이제 해라 권장을 하고 있었는데 16년도 보실까요? 그게 2배로 뜁니다. 10마이크로그램. 1년 사이에.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비타민 D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국가가 알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그 권장량을 올려버린 거예요. 권장량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 거쳐야 돼요. 절차들을 다 거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쉬운 결정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국가가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 14년도부터 18년 사이에 무려 18%나 증가했습니다. 여성 골다공증의 유병률,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10명 중에 3, 4명께서는 이렇게 골다공증 앓고 계시고 남성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뭐 적다 뿐이지 안전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하루 권장량인 1000 IU를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선크림, 노, 신체 40% 이상 노출, 낮 시간 30분 정도 노출해야 된다. 계란 노른자 40개 먹어야 된다. 우유 2.5리터 먹어야 된다. 연어 3마리 먹어야 된다. 저희가 곰입니까? 네,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뭘 먹어라? 짠, 얘 먹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하버드대 제가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 종합 비타민 얘기할 때 거기에 비타민 D도 포함되어 있어요. 비타민 D도 제품 따로 먹으면 좋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비타민 D가 그만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가 봐요. 자, 그럼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냐? 모자라면은 약해진 뼈와 근육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고 치아 문제가 생기고 당연하겠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고혈압, 걸리고 우울증. 이거는 조수경 씨라고 하는 2014년도 논문에 나오더라고요. 비타민 D가 우울증과 연결이 된대요. 우울증과. 만성 피로도 생기고 체중도 증가하고 장내 문제 증가 뭐 있고 아이고 참 큰일 나겠죠. 칼슘과 비타민 D 18개월 섭취 시 골조 확률이 유의적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험을 실제로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하면 저희 뼈에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와 탄산 칼슘 보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탄산 칼슘이 비타민 D와 반응을 해가지고 석회질이 생성되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마그네슘과 같이 복용을 해야지만이 그 석회질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석회화 현상을.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먹으면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섭취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옆에 비타민 D2 전문용어로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하는 식물성 비타민 D가 있고요.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하는 동물성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게 좋아 보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2를 고르실 거예요. 식물성이니까 좋겠지. 막연한 생각에. 근데 아니니까 이런 말씀 드리겠죠? 비타민 D는 웬만한 생물들은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성 비타민 D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의외죠? 흡수율이 1대 5입니다. 무려 5배 차이예요. 뭐가 좋은지 아시겠죠?
비타민 D3가 가히 압도적입니다. 근데 저희 제품 버섯으로 하잖아요. 버섯이잖아요. 버섯. 그거는 식물성 비타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D2를 비타민 D3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건강을 표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 비타민 D는 일반 건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자체적인 과학기술로 버섯에 있는 비타민 D2를 비타민 D3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왜 저희 사람은 안에 프로비타민이라고 하는 전해질이 있다고 해요. 그 전해질이 햇빛을 만나면 이게 비타민 D3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D3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버섯도 똑같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내리쬐주면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비타민 D3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약사분들 유튜버들을 많이 봤거든요. 비타민 D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건 마술이다라 그랬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저희 식탁에 오고 있잖아요. 비타민 D3. 그게 뭐냐? UV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UV 테크놀로지가 일광건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특수 UV 테크놀로지예요. 이거를 뉴트리라이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살균 건조를 통해서 자율광과 매우 유사한 그 건조를 하는 거고요. 발화, 재배, 수확, 건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비타민 D냐? 왜 우리 제품이냐? 자연에서 찾고 과학으로 완성한 비타민 D다. 그리고 비타민 D가 25 마이크로그램, 천화이유가 들어있고 뉴트리서트 농장에서 버섯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발화에서 수확 및 건조까지 철저하게 뉴트리라이트가 관리하고 있고요. 엄격한 기준으로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서트 농장으로 선정되기 위해 엄격한 기준 통과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이 인증만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버섯에서 유리한 비타민이고요. 식물성 비타민 D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3로서 무려 5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버섯 내의 프로비타민 D가 자율광과 유사한 UV 테크놀로지를 만나 건조되면서 비타민 D3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피부에서 비타민 D3를 만드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2.5배, 2016년 기준 말합니다. 2.5배를 저희가 섭취할 수 있게 해주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섭취할 때 뼈 건강에 더욱 효과적일 겁니다. 다음은 칼맥디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골다공증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대신에 두 번째 보시면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골다공증의 위험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골밀도 감소는 골다공증으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30대를 기점으로 골밀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화, 식습관, 유전, 칼슘 및 비타민 D 부족 등 음주, 흡연, 그리고 호르몬제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골다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칼슘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산성과 염기성 평형에 관여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근육 운동, 특히 수축 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뼈와 치아에 99% 분포하고 있고요. 혈액 및 체액 안에 1%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혈액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의 칼슘이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항상 1%를 유지하려고 해요. 혈액의 산소화를 방지하기 위해 칼슘을 소모합니다. 혈액 내 칼슘이 부족하면 이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령별 칼슘 권장량과 실 섭취량 보시면 노인 경우 391.5mg을 섭취하고 있는데 권장 섭취량은 700mg이고 성인의 경우 507.8mg을 섭취하고 있는데 권장량은 700이에요. 청소년도 부족하고 아동도 부족하죠. 권장량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하죠. 이건 당연한 수준입니다. 당연한 수준. 근데 음식으로 왜 못 채우냐? 우유 182mg, 흡수율 25에서 50%. 멸치 51.6mg, 흡수율 25%. 이게 케일이거든요. 케일 등 해조류, 채소류는 케일의 경우 2장에 195mg,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흡수율은 좀 떨어져요. 20% 정도. 그리고 이 칼슘을 이걸로 섭취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니까 다른 것들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또 여러 탄산음료라든지 각종 고단백 식품이라든지 그런 걸 먹으면 칼슘 성분 섭취가 원활하지 않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저희 식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유와 칼슘. 저희 우유 많이 드시죠? 우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유를 통해 칼슘을 섭취하려고 한대요. 저도 그랬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를 통한 칼슘 섭취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우유 소비량이 아시아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은데 골전율이 2배 높아요. 이게 뭔 말이냐. 이유는 칼슘의 역할 중에 몸의 산도와 염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아까 했죠. 평형을 유지한다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요. 문제는 우유 같은 유제품이 동물성 식품이므로 섭취할 때 체내 산화를 촉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섭취 시 몸의 산화를 막기 위해 우유 안에 있던 칼슘이 산화를 방지해야 되니까 그 방지 역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체내 산화를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뼈 안에 있는 칼슘을 오히려 빼내버리는 거예요. 야, 이 산화 막아야겠다 하고서. 아까 말했죠.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은 항상성을 유지하려 한다고. 산화를 막으려니까 우유 안에 있는 칼슘으로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뼈 안에 있는 거 빼버리는 거예요. 산화 방지하려.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해진다라는 거. 오히려 우유 많이 마시는 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칼맥틱 어떻게 만들었는지 대략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뉴트리서트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체내 흡수율이 높은 해족칼슘입니다. 해족칼슘. 어디서 채취하는지는 여러분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해족칼슘입니다. 해족칼슘. GPS 기술로 건강한 석회 해조를 찾았고 거기서 석션 기술, 자연 파괴를 최대한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석션 기술을 통해서 해조를 채취하는데요. 아까 제가 삼국지 했죠.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이게 같이 트리플 액션 해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럼 왜 칼맥티냐? 시중에는 크게 탄산칼슘, 구연산칼슘, 해족칼슘 등이 있는데 탄산칼슘과 구연산칼슘의 경우는 합성 제품이에요. 그리고 흡수율이 탄산의 경우 4에서 30% 정도, 구연산의 경우 3에서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하죠.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근데 해족칼슘의 경우는 그래도 흡수율이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높지 않습니까? 가장 높아요. 거기 플러스 천연 미네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 위산 작용으로 칼슘이 이온화돼서 체내에 흡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온화가 안 되시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는 차라리 이 구연산 칼슘이 더 섭취가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연산 칼슘의 경우는 해족칼슘이랑 섭취율이 비슷비슷하거든요. 흡수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 이온화가 돼 있는 구연산 칼슘 섭취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제가 혹시나 해서 적어봤고요. 칼슘의 경우 저희 제품은 250mg, 마그네슘은 125mg, 비타민 D3 또 5마이크로그램 있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인 게 최적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걸 맞춰놓고 있어요. 마그네슘은 뭐하냐? 칼슘 흡수에 관여하고 골밀도 상승을 해주고 혈관 석회화 및 동맥경화를 방지해주고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준다. 자, 근육 이완이 뭡니까? 아까 근육 수축은 칼슘이 했죠. 근육 이완은 마그네슘이에요. 이게 뭐예요? 평생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근육은 심장입니다. 즉 칼맥기를 섭취하면 심장에 좋다는 거예요. 심장에. 심장 건강에 직결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D3 함유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디서 채취하냐? 아이슬란드라는 동네에서 빌드다르 해안의 해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영국에서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면 나오는 나라인데 이 채취할 때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있고 특수 개발된 석션으로 해조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분들께서 아이슬란드로 파견돼가지고 관리 및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영상 있어요. 보시면 놀랍습니다. 제대로 된 해조를 지속적으로 찾고 계세요. 계속. 근데 타사의 경우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인 경우는 많다고 합니다. 많은데 섭취량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저희 제품보다. 근데 가격 차이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당연히 칼맥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근데 이것들이 칼슘만 해조에 수출하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등은 곡물에 수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어떻게 합니까? 칼슘과 마그네슘 모두 해조에 수출해요. 정말 검증된 뉴트리서트 농장에서. 이거 농장이나 하면 안 되겠구나. 어장에서. 수출을 합니다. 자, 여기가 아이슬란드예요. 구글 에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눈이 왔는지 거기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도로 찾았는데 구글 지도로 찾았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빌드다르 해안입니다. 보이실란가? 그래서 확대를 했어요. 이 동네예요. 여기가 완전 피오르드 지형이죠. 여기서 해조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거의 완전 북쪽 끝일 거예요. 추운 동네죠. 추운 동네. 다음은 비타민 B 플러스입니다. 이 시간이 좀 촉박한데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져 버린 것 같아요. 비타민 B군. 아따 눈 아프죠? 다 생략하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염비입니다. 염비. 에너지 대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게 비타민 B군들입니다. 비타민 B군. 네. 이게 없으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결핍이 부족하면 몸에 기력이 떨어지고 뭐 다 안 좋은 거예요. 근육도 뭉치고 뭐 우울증도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소화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비타민 B군들은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에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끼고 다만 중요한 거 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제가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비타민 B3를 가장 사랑합니다. 나이아신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정말 필수예요. 아세트알데히드 저희 알코올 드시면 이게 분해가 되거든요. 이 분해가 되면 이걸로 돼요. 이 아세트알데히드에 분해해 이 나이아신이 효과적입니다. 효과적. 엄청나요.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직방에 완전 친구랑 술 먹었는데 평상시보다 많이 먹게 되는 기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말초혈관을 확장시킨다는 역할을 한답니다. 말초혈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머리끝, 손끝,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혈관까지 이게 되는데 산소를 거기 끝까지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이 나이아신이 해주는 거예요. 저 끝까지 밑에 바닥까지 쫙쫙쫙 펼쳐주니까 얼마나 많은 산소들이 거기까지 다 빡빡 가겠습니까? 나이아신이 그걸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 개선, 두통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이아신 많이 드시면 좋아요. 두통 있으신 분들 그리고 위장장애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다 보고 싶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이따가 또 정리를 또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쉽게 좀 뉴트리라이트에서 제가 뽑아온 건데 좀 보기 쉬워가지고 가져왔고요. 짝짝 제가 역할 정리 딱 했어요.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비타민 B의 총대장입니다. 완전 다예요. 얘가 이제 탄수화물 제사를 하는 친구인데 모든 비타민 B를 이끌어가는 황제 폐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영의정이 있어야겠죠. 비타민 B6가 그걸 해줍니다. 피리독신, 실무자예요. 피리독신이 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간 건강 이런 것도 있는데 잠시만 까먹어가지고. 천연 신경안정제, 세로토닌 생성, 적혈구 생성, 피를 만들어내는 피를.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피리독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비타민 B2와 B5, 리보플라빈과 판토텐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바로 비타민 B에서 면역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고요. 엽산, 말하면 입 아픈 친구죠. 너무 중요한 친구. 특히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엽산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라는 친구. 혈액 생성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고 이 친구들이 빈혈, 악성 빈혈에 되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타민 B3 나이아신과 비오틴이 피부 건강에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B 플러스에 여러분 이스트리 많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이스트리보다 이게 훨씬 더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스트리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뭘로 만드냐?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이게 36억 년 전부터 지구에 생존한 친구예요. 생존은 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67년도 11월 10일 에티오피아에 국제응용 미생물학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았냐면 차세대 슈퍼푸드로 주목받았어요. 에티오피아 하면 가보지 않습니까? 밥이 없어요. 식량이 부족해요.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래서 조금 먹고도 다량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에 되게 주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스피루리나가 소량 섭취로 다량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친구입니다. 일례로 단백질 함량만 비교해보면 클로렐라를 50%로 기준을 잡았을 때 스피루리나의 경우는 69.5%나 나오고요. 대두는 39%, 쇠고기 20%, 달걀은 12% 불과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소화 흡수율은 95.1%에 달하고요. 이걸로 저희 제품을 만든다고요. 이걸로. 네? 8가지 비타민 B로 채우는 몸속 세포 에너지다. 라고 이제 뉴트리라이트가 정의를 내렸고요. 효모, 스피루리나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 B다. 천연 비타민 B 되게 중요하죠. 효모도 들어가요. 맥주의 제조나 이거는 제가 이따 이스트비 설명하면서 보시겠지만 잠깐 또 그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준치 대비 약 30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타민 B군을 섭취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고스트레스일 경우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의 경우 고스트레스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다량을 넣었다고요. 비타민 B를.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국인 맞춤 서비스예요. 뉴트리라이트가 한국인 맞춤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까 비타민 C와 똑같이 꾸준히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비타민이고요. 스피루리나 제품 중 유일하게 비타민 B군 8종 모두에 주목을 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 스피루리나 제품들을 시중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조사했나? 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사했는데 시중에 진짜 다양한 스피루리나 제품들이 있지만 대체로 미용 관련된 제품입니다. 대체로. 혹은 비타민에 주목해서도
비타민 B 8종 모두를 포함하는 제품은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였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비타민 B 플러스가 진짜 유일합니다. 유일해. 좀 흥분했다. 그 다음 이스트비. 빨빨빨빨. 효모로 만들어 효모에 수출해요. 맥주의 제조나 빵의 발효에 사용됩니다. 비타민 B와 D를 다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미네랄에 금광 14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요. 16가지 아미노산 함유하고 있어요. 아미노산의 종류는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다 포함해서 20가지거든요. 그 중에 16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쳤죠? 17가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이스는 제외예요. ACE, 에이스는 제외하고 분리된 단백질은 레시틴과 결합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친구입니다. 효모가.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따 또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 효모를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활한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해주고 염증을 떨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시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시틴을 제가 왜 주목하냐면 이스트비 안에는 비타민 B7, 비오틴이 없는 대신에 레시틴이 들어가 있거든요. 레시틴 잠깐 보시면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유일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유일해요. 유일해. 이 대두 단백질이 유일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악성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 및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레시틴이 해줄 수 있고요. 심혈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동맥경화 예방, 지방간 예방이 있는데 어떻게 예방을 해주냐? 지방간 예방에 비타민이라 불리는 콜린이라는 성분, 비타민 B4에 속하는데 아까 비타민 B군이 없었죠? 이거는 이제는 비타민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비타민 B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타민 B4라고 했답니다. 이 콜린이라는 것과 이노시톨, 비타민 B8이 이 레시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옆에 제가 분자 구조를 가져왔는데 그 분자 구조 맨 오른쪽에 콜린이 있죠. 콜린이 보이시나요? 그 콜린이 바로 그걸 떨어뜨려 준다. 지방간과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스트비는 비오틴을 제외한 7종의 효모 추출 비타민 B군과 레시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탁월합니다. 이거는 비타민 B 플러스와는 차이점인 거예요.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이스트비 섭취를 권하는 바입니다. 자, 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랑 비교 안 하고 왜 딴 제품, 왜 우리 제품끼리끼리 비교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비교할 건덕지가 없어요. 건덕지가. 시중에 있는 제품 비타민 B군에 주목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것끼리만 비교한 거예요. 비교해보고 싶어도 제품이 있어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저희 것끼리 비교해봤는데 한 달을치 가격은 이제 뭐 비타민 B 플러스가 약간 더 비싼 감은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많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비싼 거죠. 그 타입, 추어블 타입이 이스트비, 비타민 B 플러스는 정제 타입, 알약으로 이제 삼켜 먹는 거죠. 성분은 비타민 B군은 이제 비오틴, 비타민 B7을 제외한 비타민 B군 7종이 함유되어 있고 플러스로 레시틴이 들어있다. 이거 레시틴 중요합니다. 주얼은 효모고 B 플러스는 비타민 B군 전체가 들어가 있다. 전체가. 효모와 스피룰리나. 이 비타민 B군 전체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저희 제품이 유일한 이유는 이거를 다 한 알에 넣을 수 있는 게 사실 그 기술이 되게 어려운가 봐요. 어떤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 판토텐산에 주목하거나 아니면 나이아신, 리보플랍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다 들어가 있죠. 8종이.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끝나버렸네. 이렇게 마무리 되나? 일단 저희는 지금 제가 오늘 이스트비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흥분하면서 발표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게요. 단기간에 점검을 하나 더 이러다 학이 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다음 있죠? 제가 또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 도대체가 말이야 이게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스트비까지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강의료? 데일리 제품은 사실은 뭐 이번에 추어블 제품도 새로 나왔기 때문에 데일리 제품은 좀 넘어가고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부터 저희도 비전아이드 제품도 있고 하니까 카로틴 플러스부터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파살리뇽? 단백질. 원래는 오메가3까지였죠. 네, 원래는 제가 오메가3까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천천천. 유산균 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틴 스틱 있는 데까지,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까지 한번 다음 주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미리 공부하시고 오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정보도 공유해주고, 궁금한 사항 혹시 지금 없더라도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한 사항들이 전부 진리는 아니니까 고지고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훨씬 더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거를 길만 제안해 드리는 거지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알려드릴 뿐이지, 이거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정보를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입니다. 왜냐면 과학은 계속 바뀌어요. 이거 좀 과학이잖아요. 다. 언제 또 이 정보가 틀릴 정보가 될지 몰라요. 그거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살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상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카톡으로 꼭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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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네. 나가기?